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지난 한 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에브러함 링컨은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행복해지겠다고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먹으셨는지요? 얼마만큼 행복해지겠다고 마음먹으셨는지요? 렌토가 지난 23화에서 전체 요리 같은 카네기의 인생 수업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메인 요리라고 할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 제목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지은이는 데일 카네기, 옮긴이는 임상훈,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전체 책 분량이 347페이지이고요. 책 가격은 11,500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새로움이라는 것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하고 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데일 카네기야말로 세계에서 최초로 인간관계에 대한 책과 자기 개발서를 펴낸 인물입니다. 그 당시 카네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건강이고 두 번째가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말에 그녀가 동의해 줄까? 등등 책을 보면 카네기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조사하고 연구했는지가 느껴집니다. 워런 버핏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할 만큼 사람을 다루는 핵심 원리로 가득합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 6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렌토는요, 순서대로 하지 않고요. 제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읽으면서 야, 이거 참 재밌어. 정말 재밌는데? 라고 느꼈던 부분 중심으로 시작해서 책의 전체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모두 6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6부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결입니다. 그 가운데 1장이 결혼 생활에 무덤을 파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75년 전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와 외제니의 결혼 생활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톨스토이와 링컨의 결혼 생활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옥의 모든 악마들이 발명한 사랑을 파괴하는 모든 끔찍한 장치들 중에서도 잔소리가 가장 치명적인 장치이다. 잔소리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킹 코브라의 독처럼 그것은 항상 사랑을 파괴하고 죽여버린다. 레프 톨스토이의 아내는 너무 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죽기 전 두 딸 앞에서 고백했다. 내가 너희 아버지를 죽였다. 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울고만 있었다. 딸들은 어머니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끊임없는 불평과 끝없는 비판과 끝을 모르는 잔소리로 아버지를 죽음에 이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톨스토이와 아내의 삶은 어느 면으로 보나 행복해야 했다. 톨스토이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설가 중 한 사람이다. 그의 걸작 중에서도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는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톨스토이가 워낙 유명했던 나머지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낮이고 밤이고 그를 따라다니며 톨스토이가 했던 말들을 모두 받아 적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톨스토이가 그저 이제 자러 가야겠군 같은 정말 사소한 말을 하더라도 기록에 남았다. 지금 러시아 정부는 톨스토이가 썼던 모든 문장들을 인쇄하고 있다. 톨스토이의 글은 100권을 채우고도 남을 기세다. 톨스토이와 그의 아내는 명성뿐 아니라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거기에 더해 아이들도 있었다. 이보다 더 화려했던 결혼은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행복이 너무도 완벽하고 강렬하여 이 행복이 오래 가지 않을까 두려울 정도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이 행복이 오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톨스토이가 조금씩 변해간 것이다. 결국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쓴 위대한 책들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톨스토이는 평화를 설교하고 전쟁과 가난을 없애자는 팸플렛을 쓰며 평생을 보냈다. 톨스토이는 자신이 젊었을 때 살인을 포함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 톨스토이는 진심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기로 작정했다. 그는 자신의 땅을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청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밭에 나가 일하고 나무를 베고 건초를 쌓았다. 자신의 신발을 만들고 자신의 방을 청소하고 나무 그릇에 밥을 먹었으며 자신의 원수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레프 톨스토이의 삶은 비극이다. 비극의 원인은 결혼이었다. 그의 아내는 사치를 좋아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사치를 경멸했다. 아내는 명성과 사람들의 갈채를 갈구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은 톨스토이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아내는 돈과 재산을 원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재산과 사적 소유는 죄라고 믿었다. 오랫동안 아내는 잔소리하고 질책하고 소리질렀다. 톨스토이가 자신의 책을 발행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료도 받지 않고 주려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책들이 가져다 줄 돈을 바랐다. 톨스토이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그녀는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켰다. 입에는 아편을 달고 바닥을 구르며 남편을 죽여버리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우물에 떨어져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장면도 찾아볼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다. 이미 말했듯이 처음 결혼했을 때 이들은 너무나 행복했다. 하지만 48년이 지난 후 톨스토이는 아내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저녁 때 이따금씩 늙고 상심한 아내는 사랑을 갈구하며 톨스토이에게 와서 그의 곁에 앉아 50년 전 남편이 일기에 썼던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간청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절을 한 사람은 읽고 한 사람은 들었다. 그러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오래전 그들이 꿈꾸었던 낭만적인 삶과 지금의 삶은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끔찍하게 다른지. 82세가 된 톨스토이는 더 이상 이 비극적이고 불행한 가정 생활을 견딜 수 없었다. 1910년 10월 어느 눈 오던 밤 톨스토이는 아내를 피해 추위와 어둠 속으로 나섰다.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로부터 11일 후 톨스토이는 기차역에서 폐렴으로 죽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가 있는 곳에 그의 아내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잔소리와 불평과 히스테리가 치러야 했던 대가였다. 독자들은 톨스토이의 아내가 잔소리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요점을 벗어나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잔소리가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면 잔소리로 인해 나쁜 상황이 더 나빠졌는가? 제가 생각해도 전 미쳤던 것 같아요. 톨스토이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에브러함 링컨의 삶에서도 결혼이 가장 커다란 비극이었다. 암살이 아니다. 명심하라. 결혼이었다.
존 윌커스 부스가 총을 발사했을 때 링컨은 자신이 총에 맞은 것도 몰랐다. 하지만 링컨의 법률 파트너였던 헌던에 따르면 링컨은 23년을 매일같이 불행한 결혼 생활이라는 끔찍한 대가를 치렀다. 불행한 결혼 생활이라고 돌려서 표현한 말이다. 23년 동안 링컨 부인은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링컨을 괴롭혔다. 링컨 부인은 언제나 불평을 하고 남편을 비난했다. 남편에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었다. 그는 어깨가 구부정했고 걸음걸이는 어색해서 마치 인디언처럼 다리를 곧바로 들어올리고 곧바로 내딛었다. 그녀는 그의 발걸음에 활력이 없다, 동작에 우아함이 없다고 비난했고 발걸음을 흉내내며 자신이 렉싱턴에 있는 멘텔 부인 기숙학교에서 배운 대로 발가락을 아래쪽으로 향하고 걸어보라고 잔소리했다. 그녀는 링컨의 커다란 귀가 모자와 직각을 이루며 튀어나와 있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코가 똑바르지 않다고, 아랫입술이 튀어나왔다고, 폐결의 환자 같다고, 손과 발이 너무 크다고, 머리가 너무 작다고 불평했다. 에브럼 링컨과 부인 메리 토드는 모든 면에서 반대였다. 배운 것도 배경도 성격도 취향도 정신적인 태도도 달랐다. 그들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들이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알버트 비브리지 상원 의원은 우리 세대의 가장 정통한 링컨 전문가였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링컨 부인의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는 길 건너편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집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끝없이 폭발하는 분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종종 말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그녀의 폭력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보자. 링컨 부부는 결혼 직후 제이콥 얼리 부인과 같이 살았다. 그녀는 의사였던 남편이 사망한 뒤 스프링필드에서 하숙을 쳤다. 어느 날 아침 링컨 부부가 아침을 먹다가 링컨이 아내의 불같은 성질을 건드리는 무언가를 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화가 난 링컨 부인은 다른 모든 하숙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뜨거운 커피를 남편의 얼굴에 끼얹어 버렸다. 링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굴욕감과 침묵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얼리 부인이 젖은 수건으로 그의 얼굴과 옷을 닦아주었다. 링컨 부인의 질투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격렬하고 믿기 힘들 정도였다. 7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저질렀던 망신스럽고 한심한 행동들은 읽는 것만으로도 놀라움으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결국 그녀는 미쳤다. 그녀에 대해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말은 그녀의 성질이 아마 정신병 초기 증상이었을 거라는 말 정도일 것이다. 이 모든 잔소리와 질책과 분노가 링컨을 바꾸어 놓았을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 링컨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 놓았다. 링컨으로 하여금 자신의 불행한 결혼을 후회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녀를 피하게 만들었다. 스프링필드에는 11명의 변호사가 있었다. 그러나 스프링필드에서 모두가 먹고 살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이들은 데이비드 데이비스 판사가 순회 재판을 여는 곳이면 어디든 말을 타고 따르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은 제8 순회법정이 열리는 마을에서 일을 얻을 수 있었다. 다른 변호사들은 악착같이 토요일마다 스프링필드로 돌아가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 했다. 하지만 링컨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집에 가는 게 두려웠다. 그래서 봄 3개월 그리고 가을 3개월은 아예 순회 재판에 참여하면서 스프링필드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링컨 부인, 외제니 황후, 톨스토이 부인이 잔소리를 통해 얻은 결과란 그런 것이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삶에 비극을 초래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파괴했다. 뉴욕시 가정법원에서 11년을 근무했던 베시 햄버거는 수천 건의 처자 유기 사건을 검토하고는 남성들이 집을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아내의 잔소리라고 말했다. 보스턴 포스트는 이렇게 표현했다. 많은 아내들이 잔소리라는 작은 삽질을 통해 조금씩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무덤으로 만든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첫 번째 비결은 다음과 같아. 비결 1. 절대로 잔소리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결. 두 번째가 배우자를 바꾸려 들지 마라. 세 번째, 비판하지 마라. 네 번째, 진심으로 칭찬해 주어라. 다섯 번째, 작은 관심을 보여라. 여섯 번째, 예의를 차려라. 일곱 번째, 결혼의 성적 측면에 관한 좋은 책을 읽어라 입니다. 이 책의 5부 제목은요. 기적 같은 결과를 낳은 편지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제4부는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캔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가운데서요. 첫 번째, 논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제1장 논쟁을 피하라.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런던에서 나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당시 나는 로스 스미스 경의 매니저였다. 로스 경은 호주 사람으로 전쟁 중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공군 조종사로 활약했다. 평화 선언이 이루어진 얼마 후 그는 30일 만에 세계의 반을 돌아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한 일은 이전에는 꿈도 못 꾸던 것이어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다. 호주 정부는 5만 달러를 내놓았고 영국왕은 그를 기사로 임명했다. 한동안 그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 대영 제국의 린드버그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로스경을 위한 연회에 갔다. 저녁을 먹는 중 옆에 앉은 사람이 유명한 경구,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신이다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했다. 틀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확실히 알고 있었다. 내가 옳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갖고 내가 우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해서 그가 요청하지도 않고 반겨주지도 않았는데 굳이 나서서 그의 오류를 고쳐주려고 작정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뭐라고? 섹스피어였다고?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돼. 그 말은 성경에 나온 거야. 난 알고 있다니까. 이 사람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내 오랜 친구 프랭크 게몬드가 앉아 있었다. 게몬드 씨는 몇 년에 걸쳐 섹스피어를 연구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꾼과 나는 이 문제를 게몬드 씨에게 판정해 달라고 하는데 동의했다. 게몬드 씨는 이야기를 듣고 식탁 아래에서 나에게 발길질을 한번 하고는 말했다. 데일, 내가 틀렸어. 이 신사분이 오라. 성경 말씀이야. 그날 밤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게몬드 씨에게 말했다.
프랭크, 그 말을 셰익스피어가 썼다는 건 너도 알잖아. 그럼 물론이지. 그는 대답했다. 햄릿 오막 이장이지. 하지만 데일, 우린 즐거운 연애의 손님으로 간 거잖아. 왜 그 사람이 튀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널 좋아할까? 그냥 체면을 살려주면 좋잖아. 그 사람은 내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 원치도 않았고. 그런데 왜 그런 사람과 논쟁을 해? 예리한 칼날은 피하고 보는 법이야. 예리한 칼날은 피하고 보라. 이 말을 한 사람은 지금은 가고 없지만 그가 가르쳐준 교훈은 계속 남아있다. 정말 필요했던 교훈이었다. 나는 당시 못 말리는 논쟁의 달인이었다. 어릴 때 나는 형과 은하수 아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논쟁했다. 대학에 가서는 논리학과 논증을 공부했고 토론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나는 미주리에서 태어났고 거기서는 그렇게 배웠다. 나중에는 뉴욕에서 토론과 논증을 가르쳤다. 이야기하기도 창피한 말이지만 한때는 그 주제로 책을 한 권 써볼까 생각도 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수도 없이 많은 논쟁을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거기에 참여도 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기도 했다. 그 결과 내가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방울뱀을 피하듯 지진을 피하듯 논쟁을 피하라. 논쟁이 끝날 때 논쟁을 벌이던 사람들 중 19은 자신이 절대 옳다는 확신을 더욱 굳힌 상태가 된다. 논쟁은 이길 수 없다. 논쟁에 지면 진 것이고 이긴다고 해도 진 것이다. 왜냐고? 글쎄 다른 사람에게 승리를 거두고 그의 주장에 구멍을 숭숭 뚫어놓고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고 하자.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가?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떤가? 당신은 상대방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승리에 분개하리라. 자신의 의지에 반해 설득당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펜 상호 생명보험사는 판매원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내렸다. 절대 논쟁하지 말라. 진정한 판매의 기술은 논쟁이 아니다. 논쟁과는 조금이라도 닮은 데가 없다. 사람의 마음은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몇 년 전 패트릭 오헤어라는 대단한 논쟁을 즐기는 아일랜드 사람이 내 수업에 들어온 적이 있다. 그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언쟁을 좋아했다. 그가 내 수업에 왔던 이유는 한때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가 트럭을 밟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그다지 재미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몇 교의 질문만으로도 나는 그가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과 끝없이 논쟁을 벌이며 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오헤어는 화를 내고 으르렁거렸다. 당시엔 논쟁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았다. 나중엔 그는 내게 말했다. 저는 흔히 어떤 사람들의 사무실을 나오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저 친구에게 제대로 말해준 거야. 물론 제가 논쟁에서 이겼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물건은 하나도 팔지 못했죠. 패트릭 제이 오헤어에게는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그때 내게 주어진 당장의 과제는 그가 말하고 싶어도 참고 언쟁을 피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오헤어 씨는 지금은 뉴욕 화이트 자동차 회사 최고의 판매원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오헤어 자신의 말로 들어보기로 하자. 제가 구매자의 사무실로 찾아가면 그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화이트 트럭이라고요? 별로예요.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가져요. 저는 후지트 트럭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말하죠. 고객님, 들어보세요. 그것도 좋은 트럭이죠. 그것을 사시겠다면 잘 선택하신 거예요. 후지트 트럭을 만드는 회사도 훌륭하고 파는 사람들도 훌륭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말문이 막혀요. 논쟁의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후지트 트럭이 최고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 그렇다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더 말할 게 없어요. 그날 오후 내내 그 차가 최고예요 라는 말만 되낼 수는 없죠. 제가 이미 동의한 마당이에요. 그럼 우리는 후지트 트럭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저는 화이트 트럭이 가진 많은 장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상대방과의 생각 차이가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던 때도 있었죠. 저는 후지트 트럭에 대해 비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어요. 하지만 제가 후지터 트럭에 대해 비난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그 차를 살 가능성은 높아만 가고 상대방이 저와 논쟁하면 할수록 그가 제 경쟁사의 제품을 살 가능성은 더 커지더라고요. 이제 돌이켜보면 어떻게 제가 물건을 팔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논쟁하고 말다툼하느라 제 삶의 몇 년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입을 닫고 살죠. 그 편이 남는 게 훨씬 많아요. 현명한 사람이었던 벤저민 플랭클린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논쟁하고 지지 않으려 애쓰고 반박을 하면 때로는 승리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호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승리에 불과하다. 당신은 오를 수 있다. 당신이 주장을 펼치는 동안은 정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문제라면 당신의 옳고 그름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의 고객이나 연인이나 남편, 아내가 혹시라도 우리와 논쟁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논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자. 부처는 말했다. 미움으로는 절대 미움을 끝낼 수 없다. 사랑으로만 미움을 끝낼 수 있다. 오해는 절대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요령이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그 마음을 달래는 재주가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공감하며 문제를 보겠다는 욕망이 있어야 한다. 링컨은 한때 한 육군 장교를 야단쳤는데 그가 동료와 격한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링컨은 말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개인적 논쟁에 허비할 시간은 없다. 하물며 감정이 상하고 자제력을 잃는 것과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여유는 더더욱 없다. 당신과 상대가 거의 비슷하게 옳다면 아무리 큰 건이라도 양보하라. 당신이 분명히 옳더라도 사소한 건이라면 그냥 양보하라. 길에 대한 권리를 놓고 개와 다투다가 물리느니 그냥 개에게 길을 내주는 편이 더 낫다. 개를 죽여봐야 물린 상처가 저절로 낫지도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아. 규칙 1. 논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규칙 2.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로 그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규칙 3. 당신이 틀렸다면 빨리 분명히 인정하라. 규칙 4. 우호적으로 시작하라. 규칙 5.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장 네라고 말하게 하라. 규칙 6.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라. 규칙 7.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여기도록 만들어라. 규칙 8.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 애써라. 규칙 9.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욕망에 공감하라.
규칙 10.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규칙 11. 당신의 생각을 극화하라. 규칙 12.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켜라. 제3부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으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렌토가 이 책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 2부 새롭게 구성해서 여러분과 렌토의 오디오 책방 42화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링컨의 불우한 결혼 생활, 잔소리하는 마누라, 약간 정신병 있는 마누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요. 그래도 에브라임 링컨은 정말 멋진 분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행복해지겠다고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정말 얼마만큼 나는 행복해질까? 얼마만큼 행복해지겠다고 마음먹을까? 생각해보면서 렌토의 오디오 책방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